네, 차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르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르래 예제를 몇 문제 풀기로 했었죠. 자, 도르래가 없지만 줄로 연결된 것부터 좀 가장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찰은 다루지 않습니다. 봤더니 고등학교 과정에는 마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꼭 마찰이 없는 이런 말은 안 사용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줄로 연결된 두 물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평면이 있고 M1과 M2를 줄로 연결하고 오른쪽에서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이때 두 물체의 가속도와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두 물체를 연결한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딱 세 가지 그 단계만 거치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순서는, 첫 번째는 대상 물체에 작용한 힘을 모두 찾는다. 여기서 대상 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물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대상 물체냐면, 여기 있는 질량 M1과 M2인 이 두 물체가 바로 대상 물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힘을 다 찾을 것 같으면, 우선 내가 잡아다니는 M2를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이 F 빼고 나머지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M1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장력, 그 다음에 줄이 오른쪽 물체를 왼쪽으로 잡아다니는 장력. 근데 이 줄은 같은 줄이죠. 같은 줄이고 가벼운 줄 그랬으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양쪽 끝에 작용하는 장력이 이렇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물체는 또 무엇도 작용하냐면 당연히 중력도 작용하고 수직항력도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죠. 그래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이 확실한데, 그 확실한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다 찾았습니다. 지금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수평 방향 힘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계를 정하라고 그랬죠. 기준계를 정한다는 것은 이 경우에는 플러스 방향을 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양은 플러스 그 0보다 큰 양수로 표현되고 어떤 양은 음수로 표현되죠. 그래서 내가 정한 플러스 방향과 같은 방향의 벡터량은 양수로, 반대 방향은 음수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계는 내가 정하는데, 이 기준계 정할 때 물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편리하게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플러스 방향을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플러스 방향인 양으로, 이제 양수인 양으로 표현이 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때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체마다 축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물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M1에 작용되는 저 장력은 오른쪽을 향하죠. 그래서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력은 M1A1. 자, M1에는 부호를 붙여줄 필요가 없고 가속도는 부호가 붙게 되겠지만 이 가속도는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부호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얻어서 부호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는 거, 우리가 구할 거는 이제 부호 붙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힘이 두 개가 작용하는데 이 F는 플러스 방향이고 T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F-T는 M2A2 이랬습니다. 이 두 식을 풀어서 이제 그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는데 우리 어땠습니까? 여기 이 M1과 M2에 대한 운동 방식을 세울 때 여기 가속도를 M1의 가속도 A1, M2의 가속도 A2 이렇게 놨는데 두 물체가 줄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구속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M1이 1m 움직이면 M2도 반드시 1m 움직여야 되죠. 자, 그런 구속 조건 아래서는 어떠냐면 두 가속도가 같아서 A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A1도 A라고 놓고 M2도 A라고 놓고 풀면 되겠어요. 그러면 구할 게 뭡니까? 요 가속도 A하고 장력 T밖에 없죠. 자, 먼저 가속도를 구하려면 A1과 A2는 A라고 놓는다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장력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게 아주 좋습니다.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F는 M1 더하기 M2의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M1 더하기 M2분의 F고 여기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대입하면 M1은 2kg, M2는 3kg, F는 15N. 이것들이 전부 다 SI 단위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가속도의 단위도 SI 단위로 미터/세컨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이제 3m/세컨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력을 구해야 될 텐데 이렇게 구한 가속도를 1식에 대입하거나 2식에 대입하거나 장력이 나오겠죠. 자, 1식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이걸 1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T는 M1하고 A1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1은 2kg이고 A는 이제 3m/세컨 제곱이니까 두 개 곱하면 6N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 세 단계의 순서를 거쳐서 작용하는 힘을 다 찾고 기준계를 정하고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풀어서 모르는 숫자만큼의 이제 운동 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연립으로 풀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단계를 이제 거칠 것 같으면 그러면 항상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자, M1과 M2가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한 물체라고 생각하고 먼저 가속도를 팍팍 구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쉬운 문제부터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연습할 것 같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항상 답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쉬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을 적용할 것 같으면 그 요령은 어떠면 문제마다 그 요령이 따로 적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상 오늘 이제 연습 문제 푸는 동안에는 요 세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른 문제. 수평면과 도르래가 연결된 물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질량 M1과 M2가 이렇게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자, M1을 수평면 위에 놓고 M2를 여기다 걸쳐 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찰은 없죠. 요 경우하고 M1과 M2를 이렇게 바꿔 놔봤습니다. 그랬을 때 M1과 M2 A의 경우에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B의 경우에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항상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마찰이 없으면 가볍고 무거운 것을 어디에 걸어 놓든지 이건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가속도가 A와 B 사이의 가속도가 어떤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을 찾는다고 했죠. 우리 B번은 잠깐 놔두고 A번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 대해서 힘을 찾으려면 어떤 힘이 있습니까? 먼저 M2의 중력이 있습니다. M2G가 되겠죠. 그 다음에 M1에는 장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이 장력은 M2에도 역시 작용하죠. 여기에 M1에도 이제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작용하지만 이것은 움직이는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이니까 생각 안 하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계를 정하는데 M1에 대한 기준계는 오른쪽으로 가게, M2에 대한 기준계는 아래쪽으로 가게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기준계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M1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M2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T는 플러스 양이죠. 기준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T는 M1A1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양이 M2G고 T는 마이너스 양이죠. 그래서 M2G 빼기 T는 M2A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A1과 A2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1과 A2는 같으니까 A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A를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이 두 식을 풀어서 장력과 가속도를 구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가속도만 물어봤으니까 장력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1식과 2식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속도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M1 더하기 M2분의 M2G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아까 A번은 뭐였습니까? 이 테이블 위에 M1이 있었고 여기에 M2가 있었죠. 요 두 개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바꾸면 아까 M1짜리를 M2라고 쓰고 M2짜리를 M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모는 M1이나 M2나 바꿨어도 똑같으니까 요거만 바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경우에는 B의 경우에 가속도 B는 어떻게 하냐면 M2를 M1으로 바꾼 거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것도 바꿨지만 바꾸더라도 M2 더하기 M1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 M2하고 M1 요거만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A하고 B하고 더해봤더니 뭐가 됩니까? A하고 B하고 더하면 어때요? M 플러스 M1 플러스 M2분의 M1 플러스 M2G. 그래서 바로 G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뭐냐면 B를 A로 표현하라라고 했으니까 B는 G-A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만약에 가속도가 0.1G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 두 개의 질량을 바꿔놓으면 요건 뭐가 됩니까? 0.9G가 되는 거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테이블에 한쪽만 걸쳤는데 테이블의 양쪽에다가 질량 3개를 하나는 테이블 위에다 놓고 양쪽에는 이제 2개를 이렇게 놓는 그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M1, M2, M3를 M1과 M2는 전부 M이라고 하고 M3는 E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 물체의 가속도 A와 줄로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세 물체의 가속도가 같겠죠. 그리고 두 줄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라. 왜 그러냐면 자, 왼쪽에 있는 줄은 장력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줄은 장력이 있는데 둘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장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T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줄의 장력을 T2라고 하고 이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힘 찾기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 필요한 힘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M1에는 mg가 되겠습니다. M1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리고 M3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이 EM이라고 그랬으니까 EMg가 되겠죠. 그리고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M1에 작용하는 장력을 T1이라고 하고 이건 줄로 하나로 쭉 연결이 됐으니까 M2에 이제 왼쪽으로 T1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M2에도 오른쪽으로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 T2는 T1과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요 T2하고는 사실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M3를 위로 잡아야 되는 장력, 요게 오히려 같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다 찾아놓고 물론 M2에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작용하겠지만 이건 운동 방향과 수직이니까 이건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번에는 기준계를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기준계는 이놈들이 다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거냐면 물론 처음부터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놓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준계를 M1은 위로 움직이고 M2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M3는 아래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기준계를 다르게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하든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그러면 A1, A2, A3를 연결하는 게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계를 정해 놓고서 자, 운동 방정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저기 두 개가 있는데 T1-mg죠. 그게 M1A1.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T2 빼기 T1이죠. T2 빼기 T1은 M2A2. 그 다음에 M3에 대한 운동 방식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방향 EMG 빼기 T2죠. EMG 빼기 T2는 M3A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딱 써놓고서 우리 구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세 물체의 가속도를 A1, A2, A3라고 이렇게 다 다르게 놨지만 다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속도가 다 같죠.
그래서 이것을 A1과 A2와 A3를 모두 A라고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라고, 그리고 1식, 2식, 3식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3식을 다 더하면 T1도 T2도 없어지죠. 그래서 가속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식을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변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고,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EMG 빼기 MG니까 그냥 MG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MG인데,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는 요거는 M 더하기 M 더하기 EM이니까 4M이죠. 그래서 4M분의 MG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4분의 1 G 이렇게 되는데, 이걸 5식이라고 놓으면 가속도 구했으니까 이 가속도를 1식이나 2식이나 3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장력 T1을 구하려면 뭐 어디다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1식에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식에 대입했더니 T1은 MG 더하기 M1 A1이니까 MG 더하기 4분의 1 MG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분의 5 M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T2를 구하기 위해서는 A를 갖다가 3식에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3식에 대입했더니 T2는 EMG 더하기 EMG 빼기 T2는 EMG 빼기 2분의 1 MG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M3 A3인데 M3 A 할 것 같으면 EM 곱하기 4분의 1G니까 2분의 1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2분의 3 MG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 여기 세 질량의 가속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4분의 1 G라고 그랬죠. 그리고 장력 T1은 4분의 5 MG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T1은 4분의 5 MG고 T2는 얼마입니까? 2분의 3 MG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T2는 2분의 3 MG죠. 그러면 각 물체의 가속도가 4분의 1 G가 되는 걸 여기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T1에서 MG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MG를 뺐더니 4분의 1 MG죠. 근데 질량이 M이니까 가속도가 4분의 1 G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T2에서 T1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6에서 4분의 5를 빼니까 4분의 1 MG죠. 그리고 M2도 M이니까 가속도는 4분의 1 G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MG에서 2분의 3 MG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4분의 6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요거는 4분의 2 MG가 되죠. 그냥 2분의 1 MG인데, 이때 M3는 2M이니까 그 2M으로 나누니까 가속도는 4분의 1 G가 됐죠. 그래서 잘 들어맞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사면과 도르래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경사면에 이렇게 M1과 M2를 걸쳐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어봤냐면, 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고 줄의 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M1은 2kg, M2는 3kg, 세타는 30도라고 하면, 그때 요 M2가 1.5m만큼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풀려면 제일 먼저 3단계 힘을 전부 찾아야 되죠. 그래서 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힘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M1에 작용하는 MG는, 지금 M1은 경사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중력은 경사면과 수직이 아니니까 요건 필요합니다. M1G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직 항력은 필요하지 않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데고 수직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력 M2G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력이 있겠어요. 장력은 줄의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 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가벼운 줄이니까 양쪽 끝에 장력이 역시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건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기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경사면에 있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건 아래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정식 이제 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척척척 할 수가 있죠. 그래서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플러스 방향 힘은 T인데, 마이너스 방향 힘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M1G의 성분이 있죠. M1G의 경사면 방향의 성분, 이건 뭐가 되겠어요? M1G 사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M1G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M1G 사인 세타는 M1A, 이제 A1이라고 안 넣고 그냥 A라고 놨습니다. 그리고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보면 되니까 M2G 빼기 T죠. M2G 빼기 T는 M2A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식에서 우리 가속도와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A번
이번에 문제가 바로 뭐냐면 가속도와 두 물체의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만 봤더니 요거 더하면 t가 없어지죠. 그래서 1과 2를 더했더니 어떻게 되니까 a는 그냥 m1 더하기 m2분의 여기서 보니까 두 개 더해서 구하면 m2 빼기 m1 sin 세타 곱하기 g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삼식이라고 하고 장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이 삼식을 뭐 일식이나 이식에 더하면 되는데 뭐 일식에 더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일식에다 더하면 두 개 어디다 더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좀 계산식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장력을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 이렇게 경사면에 장력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세타로 경사각 세타로 주어졌죠. 근데 만약에 세타가 0이라고 하면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세타가 0이라고 하면 수평면 위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수평면 위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장력 구했었습니다. 여기다 세타는 0 대입하면 사인 세타는 0 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m1 더하기 m2분의 m1 mg g가 되는데 요게 바로 수평면 위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에다 대입해 봤더니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90도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에투드 머신이 되겠죠. 에투드 기계. 에투드 기계에서는 1 더하기 사인 90도는 1이니까 2가 돼서 이건 장력이 얼마가 됩니까? m1 더하기 m2분의 2 m1 m2g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에투드 머신에서 구한 우리 장력이죠. 그래서 우리 경사면 경우를 구했더니 두 개를 한꺼번에 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더 이제 B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B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M1과 M2 값이 주어지고 경사각이 30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이때 가속도를 이제 구해야지 되겠어요. 여기다 주어진 값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주어진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 3.92m/s 제곱이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속도 이렇게 구했고 아는 게 무엇입니까? 가속도 알죠? 문제에서 x-x0가 1.5m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v0는 0입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무엇을 이용합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는데 요것들이 다 포함된 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v0는 0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저거 2분의 1 at제곱은 x-x0에서 t를 구하면 t는 바로 a분의 2 x-x0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어진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시간은 0.87초. 그래서 콤방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움직도르래와 고정도르래 문제를 보겠어요. 여기 움직도르래하고 고정도르래에다가 질량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냐면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건 고정도르래고 여기 움직도르래가 있는데 여기서 줄은 물론 다 질량 무시하고 도르래도 다 질량 무시하고 도르래와 줄 사이에도 이제 마찰이 없어서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두 상자의 가속도를 구하라라고 했네요. A1과 A2 뭐 장력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만 뭐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단계 여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힘 찾아야 되겠습니다. 힘은 어떻습니까? M1에 아래로 M1G 이렇게 작용합니다. M2에도 아래로 M2G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도르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움직도르래한테 작용하는 힘도 좀 찾아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장력을 먼저 찾으면 이 장력을 T1이라고 하면 지금 줄이 두 개가 있으니까 T1, T2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저 움직도르래 아래로 잡아다니는 장력도 역시 T1이 되겠습니다. 같은 줄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M2를 잡아다니는 걸 T2라고 한다면 그러면 줄이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 움직도를 이쪽에서 올리는 거 이것도 T2고 오른쪽에서 올리는 거 이것도 T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계를 우리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기준계를 먼저 여기서 이 M2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저 M1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정하고 이건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플러스 방향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두 상자 사이의 가속도 M1의 가속도 A1과 M2의 가속도 A2가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M1과 M2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자,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M2가 10m만큼 내려갈 것 같으면 저 움직도래는 그게 절반씩밖에는 위로 안으로 두 개가 올라가야 되니까 한 줄씩 5m씩 올라가죠. 그래서 이 M1은 위로 5m 올라가.
그래서 M2가 밑으로 10m 내려가면 M1은 5m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두 상자의 변이를 각각 델타 X1이라고 하면 델타 X1은 여기 M1이 위로 올라간 걸 델타 X1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델타 X2는 M2가 아래로 내려간 걸 델타 X2라고 할 텐데 델타 X1과 델타 X2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델타 X2가 더 크죠. 그래서 2배의 델타 X1이 델타 X2하고 같은데 요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배의 V1이 V2와 같고 또 한 번 시간으로 미분하면 2배의 A1이 A2와 같아서 구속 조건이 이번에는 2A1은 A2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T1과 T2 사이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리 대상 물체가 사실은 두 질량인데 여기에 움직도를 해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움직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르래의 질량이 0이라고 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R자 힘은 MA에서 M이 0이기 때문에 R자 힘이 다 합한 게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자, 이 부분에 세우면 어떻습니까?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T2가 두 개 있으니까 2배의 T2 움직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2배의 T2에다가 아랫방향으로 T1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MA가 도르래의 질량은 0이니까 이건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T1은 빼기 T1 다시 말하면 T1은 2T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우리 여기서 하나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식, 아까 구속 조건에서 2A1은 A2, 그 다음에 2T2는 T1이라는 두 식 하고 나서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이건 이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T1 빼기 M1G는 M1A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두 번째 거 여기다가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M2G 빼기 T2는 M2A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데 여기 이걸 이제 요 두 개를 풀 때 여기 보조식 1식과 2식이 있으니까 요 1식과 2식을 우선 먼저 4식에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에 대한 식만 나옵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을 4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에 4식은 M2G인데 T2 대신에 2분의 T1 그리고 M2A2인데 A2 대신에 2A1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 3식과 5식을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속도에 대한 건 그대로 놔두고 우리 어떻습니까? 3식과 5식이 있는데 요 3식과 5식을 풀 것 같으면 T1과 A1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T1을 없애려면 그대로 더해서는 없어지지가 않고 3식에다가 5식에 2배를 해서 더해줘야지 없어지죠. 그래서 2배를 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3식은 그대로 요 T1 없어지는데 여기서 2배를 했으니까 EM2G 빼기 M1G 이렇게 됩니다. 는 M1A1하고서 이놈을 2배를 했으니까 4M2A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A1을 구할 수가 있는데 A1은 바로 얼마입니까? A1은 봤더니 M1 더하기 4M2분의 EM2 빼기 M1G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M1은 2kg, M2는 3kg,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 다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A1은 2.8m/s 제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래서 A2는 어떻습니까? A1의 2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A2를 구하려면 A2는 2.8m/s 제곱을 2배 하면 5.6m/s 제곱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은 이제 도르래 문제를 예로 들었지만 여기에 이제 경사면도 좀 들었지만 우리가 힘이 일정한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죠. 이때 문제 풀 때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세 단계만 이제 하면 됩니다. 먼저 힘을 다 찾고, 근데 힘을 찾을 때도 물체가 움직이는 축 방향의 수직인 힘은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운동에 기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준계를 꼭 정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러스 방향을 먼저 내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게 편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정하더라도 답은 나중에 다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 방정식을 정한 다음에 그 운동 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답을 구해주는 거 우리 알았죠. 우리 이제 연습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포물선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포물선 운동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 공중에다 물체를 던지면 그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인데 포물선을 그리면 우리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한 축 위에서의 운동만 다뤘죠. 이건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두 축 위에서의 두 축의 방정식을 연립으로 연결해서 포물선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포물선 운동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